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상당한 규모의 전원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닷가와 아주 가까운 곳으로 위치하고 있어 항상 바닷가 전망을 바라보며 거주 가능하고, 건축 설계부터가 일반적인 전원주택과 다른 상태라 정말 웅장한 규모와 너무나 아름다운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 속 내용을 집중해서 봐주신 뒤 손해 없는 가격대로 물건 전부를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인 물건 소개 전에 앞서 주변 환경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름다운 전원주택에서 길 하나만 건너가면 끝을 알 수 없는 엄청난 바다가 펼쳐집니다. 배들이 정박하는 항구가 아니라 소음이 없는 곳이며, 해수욕장처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영구적인 바닷가 전망을 바라보며 조용히 거주 가능합니다. 집 근처까진 왕복 2차선의 국도가 이어져 있으며, 국도에서 집 앞까지 보시는 현황처럼 간격이 상당한 편이라 도로 소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에서 바닷가 전망도 확인 가능하니 조용하면서 혐오시설 없는 바닷가 근처 전원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현장 소개에 앞서 현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대지 면적은 222평이고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곳답게 깔끔한 대지 경계를 이루고 있어 경계에 관련한 분쟁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수많은 제시외 건물도 모두 포함인 상태에 앞마당으로 위치한 야외 수영장도 빠짐없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까지 보유한 전원주택이지만 가격은 대폭락한 상태로 너무나 좋은 현황임은 틀림없으니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하루 500원으로 전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경매 물건을 찾아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해당 주택 앞으로 이어진 도로입니다. 들어가는 도로에서부터 바닷가 전망을 확인할 수 있고, 6m 폭으로 이뤄진 도로를 따라 조금 더 들어가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어 저녁 시간에도 안전하게 진입이 가능해 보이고, 도로 폭이 아주 넓은 편이라 추후 공사를 진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실 때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전체 2층으로 이뤄진 주택이고, 아름다운 조경수목과 경계를 따라 이어진 석축도 너무나 깔끔합니다. 별도 대문은 없지만 차량 주차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하고, 우편함에 가득 들어찬 우편물을 보니 현재는 완전히 빈집 상태로 남겨진 듯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엄청난 규모의 주택이지만 가격은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라 사실상 건축비도 안 되는 금액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지 면적은 222평이고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지상에 식재된 조경수목과 석축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편 도로보다 지대가 높은 편이라 좋은 전망과 채광량을 챙길 수 있고, 돌계단을 올라가지 않는다면 거실 창문을 확인할 수 없으니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드론을 통해 건물의 상세한 내역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에 건축된 전체 건물 면적은 195.45제곱미터 59.1평이고, 그 중에서 2층으로 이뤄진 주택 면적은 184.35제곱미터 55.7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18년 2월 9일입니다. 건축된 지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외벽으로 오염된 부분이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환경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들은 더욱더 조심하며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 주택의 규모가 큰 편이라 다른 주택보다 유지 보수에 관련한 비용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 평상시에도 꾸준한 관리는 필수입니다. 바로 옆으로 위치한 주택은 최근에 신축된 상태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늘 주택과 비교해보면 확연한 규모의 차이를 느낄 수 있고, 1층은 넓은 마당과 야외 수영장이 존재해 어린 자녀들이나 손자나 손녀가 있다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닷가 전망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에어비앤비용 숙소로 사용하셔도 좋아 보입니다. 주택의 외벽은 목재와 외장석재로 마감됐고,
내벽은 벽지 및 타일,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코니가 전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측면과 후면으로도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주택으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취사의 경우 LPG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뒤로 붙여 지었기에 앞마당은 넓게 사용하고 뒷마당은 조금 좁은 편입니다. 반대편 측면을 확인해봐도 외벽으론 조금 오염된 상태로 확인되고 지금은 확실히 비워진 상태로 추정됩니다. 토목공사 비용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지나 하염없이 떨어지는 가격 덕분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 집도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정확한 경계면과 주택의 내부 사진을 포함한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원주택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 면적은 734제곱미터 222평이고 대지의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표시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며 정확한 측량도 함께 진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작업할 내용도 없습니다. 전면과 측면은 깔끔한 편이지만 뒤편 경계 중 일부는 범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사도가 그리 심한 편이 아니라 산사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지 위로 식재된 조경수목과 석축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서 150m 정도만 걸어가면 바닷가로 도착이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2층 발코니 높이에서 정면을 바라봐도 아름다운 바닷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앞으로 주택이 들어온다면 바닷가 전망은 조금 가려질 수도 있으나 실제 현장에 방문해 살펴봤을 때 분양이 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은 별로지만 토지가 관심 있다면 현장에 방문할 때 꼼꼼히 둘러보시고 토지 소유자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주택으로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2층으로 건축됐고 1층은 32.1평, 2층은 23.5평으로 전체 55.7평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철콘 구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18년 2월 9일입니다. 외벽은 목재와 석재를 이용해 마감됐고 창호는 모두 시스템 창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가 없어 정확하게 방이 몇 개인지 알 순 없지만 주택 면적이 넓은 편이라 부족함을 느끼거나 좁다고 느끼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내부 사진을 확인해보면 소유자분께서 거주하셨던 흔적들이 남아있고 상당히 깔끔한 편에 일조량이 좋다는 점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걸 갖춘 주택이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축된 지 6년밖에 안 된 주택이지만 누수가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다시 첫 번째 사진을 확인해보면 부분적으로 누수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1층 복도의 천장부에도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2층의 주방과 복도 공간은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방으로 추정되는 공간과 화장실 픽스창 옆 그리고 부분적으로 누수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편이지만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미뤄봐선 건축을 대충 했나 라는 의혹도 생기니 조금 더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혹여나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기더라도 누수를 포함한 수리 내역은 최대한 러프하게 계산하고 안전마진을 확보하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물건의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에서 디귿번까진 모두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 사용 중이고 용도는 창고에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썰라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0.3평, 0.9평, 0.2평으로 전부 크지 않은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리을번은 목조의 썰라이트 위 천막 지붕으로 이루어진 견사고 면적은 1.7평입니다. 사진상엔 귀여운 강아지가 보이지만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빈 공간으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미음번은 야외 수영장이고 별다른 면적과 구조는 없지만 현재 470만 원에 평가돼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주택까지 이어진 진입로가 되는데요.
바로 앞 국유지 정식도로부터 이어져 모든 도로들이 해당 주택 소유자분의 명의로 이뤄져 있고 별다른 공유 지분 없이 단독 소유입니다. 물론 지목이 도로에 건축을 진행할 당시 해당 도로를 통해 건축 허가를 받았고 주택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에 걸어서 통행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차량 통행을 막는다고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거나 진입을 방해한다면 바로 옆으로 소재한 다른 주택 소유자들과도 분쟁이 예상되니 도로 통행에 제한을 두는 행위가 쉽게 이뤄지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번거롭지 않게 진행하려면 주변에 소재한 다른 전원주택 소유자분과 대화를 나눠보시길 추천드리며 도로를 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남해군청과 통화 후 도로 지정 공고를 확인했으나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도로 통행료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에 주위토지 통행권이 성립하니 소송을 통해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사실상 소송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소유자분께서 이런 선택보다는 도로 지분을 쪼개 매도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사유지 도로라고 겁먹지 마시고 물건 지역 내의 군청이나 시청에 전화를 해보시고 도로 지정 공고나 건축 인허가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남해, 여수, 순천, 광양, 하동, 진주, 사천, 고성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남해군청까진 자차 기준 4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은 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국도와 지방도를 이용하셔야 하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동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개해드리는 주소를 잘 검색해 보시고 전원주택까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이동 가능한 분들만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로 조금 더 가까이 오면 남해에서도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복 2차선에 국도가 연결되어 있어 자차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동성은 나쁘지 않고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편백 자연휴양림이 위치해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집 주변으로 펜션과 호텔들이 위치하고 있어 편의시설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북측으로 이동하면 편의점을 이용 가능하고 남측으로 이동하면 하나로마트와 음식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해당 물건 앞으론 해수욕장은 없지만 걸어서 산책은 가능할 만큼 모래사장이 위치하니 조용한 환경 속에서 바닷가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집 앞으로 이동하는 도로 환경을 보면 왕복 2차선의 국도를 통해 이동하다 전원주택지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입구 바로 앞은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대략 여기서부턴 모두 해당 주택 소유자 명의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로 지정 공고가 따로 없기 때문에 도로 통행료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관련해선 다른 주택 소유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연락처를 알 수 있다면 도로 소유자와 대화를 나눠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 옆으로 축사로 오해할 만한 건물들이 보이는데 모두 축사는 아니었으며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별다른 소음이나 냄새를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정확한 내역을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만 겉으로 보기엔 젓갈 및 각종 해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위치한 바닷가에서 해당 주택까진 직선거리 기준 150m 정도가 떨어져 있어 걸어서 이동해도 2분 내로 도착이 가능할 만큼 가깝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다소 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지 경계 내의 모든 건물들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고 도로로 사용 중인 공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현장에 방문한다면 지상으로 놓인 석축부터가 경계 시작점이라 생각하고 둘러보시면 됩니다. 앞마당도 넓게 사용이 가능하고 도로폭이 기본적으로 6m와 4m를 유지하니 도로변에 주차를 해도 전혀 좁지 않습니다. 주택의 방위는 거실 창문 기준 북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으나 햇살을 듬뿍 받고 바닷가 전망을 확인 가능해 최선의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8,000원에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3871.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하며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5억 328만 9천 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수회 유찰을 거듭하며 3억 2,21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인 수리가 필요하고 도로 문제가 남아있기에 최대한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세한 금액표를 확인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유찰 시마다 20%씩 낮아지고 4회차엔 2억 5,700만 원으로 평당 116만 원이고 5회차엔 2억 600만 원으로 평당 92만 원, 6회차엔 1억 6,400만 원으로 평당 74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50만 원에서 92만 원에 형성된 내역을 확인 가능하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대지와 주택, 제시외 건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 222평의 면적을 가진 대지는 2억 1,100만 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1억 3,500만 원에 취득하는 상황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은 전체 2억 9,180만 원, 평당 493만 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1억 8,680만 원으로 평당 315만 원 수준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의 건축비를 생각한다면 저렴한 것도 맞지만 주택의 누수 및 부분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공간을 감안하고 도로 분쟁에 관련한 내용과 전원주택의 특성상 단기간 매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렴하게 취득만 한다면 도로 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불해도 남는 장사가 됩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살펴보면 경상남도 남해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나지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지역 내 일반적인 주차 통행은 보통이나 대중교통시설은 좋지 않고 완경사지대에 대체로 평탄하나 일부는 경사지인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동측으로 6m 폭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주택으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본건에 전입된 분은 소유자 겸 채무자에 감정평가 당시 주택에 방문했으나 폐문부재였고 지금은 현장에 방문해 촬영한 그대로 비워진 지 꽤 시간이 지난 편으로 추정되는 빈집 상태였습니다. 다른 분이 전입되어 있지 않아 별다른 임차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등기부터 살펴보면 2019년 12월 1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토지 등기부도 모두 동일한 상태로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명드린 내용처럼 건물 내부에 누수가 발생했고 도로에 관련한 문제점이 남아있으니 현장 방문은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약 5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부동산 경매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건 추천과 20년 이상 경력으로 이뤄진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이 재검증하고 분석해 전국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전달하는 부동산 경매 노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간편한 가입 링크와 상세한 내용은 설명창과 댓글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